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주말 동안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어떠한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었는지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China sets GDP target of around 5% for 2023. 네, 중국에서는 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외신들은 두 가지 부분에 집중적으로 집중을 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첫 번째 코멘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CNBC 분석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에 대한 평균 전망치는 5.24%로 집계가 됐고요. 또 중국은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목표를 3% 안팎으로 설정을 하고 실업률 목표치는 5.5%로 설정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양회는 4일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는데요. 전인대는 5일 오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멘트들 중에서 중요했던 내용부터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였습니다. 살펴보시면은 5% 안팎으로 제시했다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CNBC의 집계 내용에 따르면 5.24%로 집계가 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3% 안팎으로 목표치를 설정을 했다는 부분까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일 텐데요. 올해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라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가 되고 있고 또 기저효과 등을 감안을 했을 때 5%대 성장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를 했다가 3% GDP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수치도 달성을 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두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방비와 관련되어 있는 두 번째 중요했던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PPT 넘어가서 보실 텐데요. 자료 화면 살펴보시죠.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7.2%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계자는 중국의 국방 예산 증액이 적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했고요. 또한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어떠한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이번에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작년보다 7.2% 늘어난 1조 5,537억 위안, 하나로 약 293조 원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년 대비 국방 예산 증액률인 7.1%를 미세하게 웃도는 수준이고요. 이로써 공식 발표 수치 기준으로 중국은 지난 2016년 이래에 한 자릿수의 연간 국방 예산 증가율을 올해도 이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대변인은 이러한 부분들이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대변인은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행위나 중국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반격하는 것은 정당하고 또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올해 양회는 이른바 정찰풍선 문제와 러시아 무기 제공 의혹 등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의 3기 공식 출범이라는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는 조금 더 견제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는 외신들의 평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기사 함께 살펴보시죠.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EU seeks trade deal with US to unlock EV benefits. 네, EU와 미국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될 만한 재료는 아무래도 미국의 IRA 법안이 될 텐데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자세한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과 유럽연합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인 이른바 IRA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유럽의 정책 기반자들과 경영진들은 수십억 달러의 미국 녹색 보조금이 유럽 기업들의 이탈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덜하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번 법안이 올바른 대응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블룸버그 통신 그리고 주요 외신들의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다음 주에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원칙적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사정에 밝은 익명의 EU 당국자는 핵심 원자재와 노동, 지속 가능성 등 쟁점이 합의에 포함이 될 수 있다면서 양측 간의 논의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EU는 이번 합의를 통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원자재 분야의 별도 협정을 체결을 해서 FTA 체결국과 동일하게 예외를 적용받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여기서도 이번에 강조가 되는 부분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삼성 SDI to build battery plant with GM. 네, 삼성 SDI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금요일 오후에 발표가 된 내용인데 주말 동안에 외신들도 집중을 한 만큼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삼성 SDI와 합작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업은 오는 수요일 미국의 미시간주 공장 설립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현지 시간 8일 미국 미시간주에서 합작 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맺을 예정입니다. 이 합작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30에서 50기가와트시 규모인 것으로 전해져 왔고요. 삼성 SDI 관계자는 로이터에 현재 여러 OEM 업체들과 협업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 주요 외신들은 이러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삼성 SDI의 점유율이 조금씩 더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집중을 했는데요. 삼성 SDI가 북미 현지의 완성차 업체와 합작 공장을 짓는 것은 지난해 4월 스텔란티스와 합작사를 설립한 데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터리사와 완성차 업체 간에 이렇게 동맹을 맺는 부분들이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삼성 SDI가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손을 잡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소식이 언급이 됐습니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아닌 일본의 업체들과 손을 잡을 것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업데이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소식인데요. CNBC 보도 내용이고요. Meta announces big price cuts for its VR headsets. 네, 메타가 VR 헤드셋 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이번에 가상현실 헤드셋 가격을 $500 내려서 판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저는 자세한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메타 측의 공식 발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VR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메타의 입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메타는 오는 5일부터 북미 지역에서 최신 고급 제품인 메타 퀘스트 프로 모델 가격을 기존의 $1,499.99, 한화로 봤을 때 195만 원에 해당하는 가격을 $999.99로 한화로 130만 원으로 조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출시한 지 4개월여 만에 가격을 30%가량 할인하는 건데요. 이 보급형인 메타 퀘스트 2 모델은 $70 내린 $429.99로 한화로 봤을 때 56만 원에 판매하기로 밝혔습니다.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는 15일부터 할인된 가격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격 인하에 내린 원인으로 앞서 살펴볼 수 있었던 발언이 원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VR을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헤드셋 기기, 하드웨어 기기를 만드는 것이 메타의 목표였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메타는 지난해 10월에 메타 퀘스트 프로를 출시했지만 시장에서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게 높다는 가격 평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효과로 나타내게 될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를 해보셔야 할 부분은 메타가 지난해 11월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11,000명을 감축한 데 이어서 최근에 2차 구조조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마크 저커버그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해를 효율성의 해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격에까지 적용이 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가 어떻게 반영되게 될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